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제 3호세, 3호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3호세의 우리가 보육과정은 우리가 누리과정이라고도 또 달리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3호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호세와 또 유치원에 다니는 3호세가 연령이 동일한 3호세 아이들을 위한 공통된 그런 교육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시간에 하는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치원 교사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가 보육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3세부터 5세까지 이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3호세 보육과정에 해당되는 그 연령별 목표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세의 보육과정 영역. 자,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영역은 3차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이렇게 5개 영역은 그대로 우리가 기존의 영역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졌고요. 자, 내용 범주는 재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제 뒤에 여러분들 화면에 표가 보이죠? 기본 우리가 신체 운동 건강 이것도 재구성이 됐고요. 의사소통도 재구성이 됐습니다. 사회관계 재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술 경험도 내용 범주가 다시 재구성이 됐습니다. 자연 탐구도 내용 범주가 재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은 지금 현재는 신체 활동 즐기기, 그다음에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렇게 3개의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기와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우리가 0세, 1세, 2세, 0일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에 있는 기본 생활, 그쵸? 영역에 있었던 내용 범주와 동일합니다.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은 0일, 2세 보육과정에서 있는 기본 생활과 신체 운동이 통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때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은 내용 범주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인식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체 조절하고 또 기본 운동하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네, 그 다음에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렇게 3차 때에는 구성이 되었거든요. 신체 활동 즐기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0일세도 신체 활동 즐기기 있었죠. 2세도 있었고요. 예, 3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4차에서는 듣기와 말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렇게 해서 3개의 내용 범주로 다시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3차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차 때에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개의 내용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4차 때에는 이렇게 지금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관계는요. 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가지기 이렇게 3개의 내용 범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3차 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3차 때에는 내용 범죄가 더 많았습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기. 예, 이건 지금 여기 없죠. 내용 범죄가. 그다음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예, 이게 3차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그다음에 사회에 관심 가지기. 이렇게 3차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그다음에 조절하기. 그다음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 이게 이 부분에 하나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술 경험 볼까요? 예술 경험은 지금 아름다움 찾아보기,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이렇게 해서 3개의 내용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재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재구성이 되었냐면요. 저희가 3차 때에는 예술 경험이 내용 범주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아름다움 찾아보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술적 표현하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예술 감상하기 요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경험도 결국은 내용 범주가 재구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탐구 영역은 지금 탐구 과정 즐기기,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그런데 여기도 내용 범주가 다시 재구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4차 때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 범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3차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3차 때에는 탐구 과정 즐기기가 아니라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가 아니라 뭐였죠? 네, 여러분들 알고 수학적 탐구하기였습니다. 자, 요것도 바뀌었죠. 자연과 더불어 살기. 여기에는 우리가 3차 때에는 과학적 탐구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탐구는 내용 범주가 이렇게 완전히 재구성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은 자, 이제 유아들이 됐습니다. 3세가 되고, 만 3세가 되고, 4세가 되고, 5세가 되고, 영화랑 다르게 굉장히 몸을 움직여서 놀이하는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렇지 못했죠. 위험도 모르고, 그쵸? 인지하지 못하고. 근데 3호세는 이제 자기 몸은 자기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은 유아가 자신의 몸을 관심을 가지고 또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해 나가는데 아주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사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 유아가 몸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서 신체 활동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체력을 기울 수 있는 거죠. 또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목표는 우리가 실내에서 교실 안에서 또는 실외 교실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즐기는 거예요. 자, 신체 활동 즐기기는 우리가 영화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내용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이제 간략화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신체 활동 즐기기에서는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아이가 조절을 하고 이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초적인 운동, 그래서 이동 운동이라든가 제자리 운동이라든가 도구를 이용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와 다르게 아주 다양한 도구를 아이들이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실외에 아이들의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신체 활동에 대한 신체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져야 됩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영아도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이제 우리가 보면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에 대한 습관 지도를 우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보면 지식, 기술, 태도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보면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 그쵸?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 태도를 아이들이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예방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알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마스크 쓰는 거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쵸? 또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놀이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유아들은 영화와 다르게 TV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부터 노출이 많이 되어집니다. 네, 영화 때부터 이게 동영상에 만약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교통 안전을 위한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안전사고에 관련된 거, 화재라든가 재난, 그다음에 학대, 유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경험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우리가 내용 범주를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해를 할 건데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우리가 목표와 내용 범주는 유아가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겁게 참여하고 그다음에 청결을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즐거운 식사 적당한 휴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가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이고 놀이하는 그런 즐거운 경험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누리 과정에 있는 우리가 신체 인식하기라든가 그다음에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또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이런 내용 범주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내용 범주가 줄여들었대요. 네, 많이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신체 활동 즐기기라고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태도로 즐겁게 음식을 먹는 내용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누리 과정에 배변이라든가 낮잠 이런 것들이 유아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교수학습의 어떤 방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전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아 안전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자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우리가 내용 범주는 신체 활동 즐기기, 그 다음에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체 활동 즐기기에서는 유아 스스로고 신체를 움직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조절하고, 실내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즐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또 주변을 깨끗이 하고 즐겁게 식사하고 자신의 신체 리듬에 맞춰서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들어가 있고요. 안전하게 생활하기에는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주 접하게 되는 TV라든가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또 나아가서는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안전규칙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라든가 화재, 재난, 뭐 자연재난 뭐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재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대라든가 유괴 이런 것들로부터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또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에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은요. 네, 우리가 의사소통 영역은 유아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능동적인 의사소통자다. 유아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의사 표현을 통해서 의사 표현 능력이라는 거는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습득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 가족, 부모님, 동생, 형, 오빠 뭐 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에 와서 또 선생님들과 또 옆반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아이들이 하게 되죠. 심지어는 바깥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이들이 말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것을 즐기죠. 그리고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 조카는 고모 저랑 얘기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모 나랑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생각을 적절하게 말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말하는 경험을 통해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무세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나누기를 하게 되죠. 예, 이야기 하기가 아니라 이야기 나누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보면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이야기 나누기를 안 하고 이야기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혼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설명 위주의. 여기서 우리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유아가 아름다운 우리 말이 담긴 책과 또
또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또 언어가 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상상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는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상상력을 기르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유아기는 상상력이 굉장히 최고치로 달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서 그 상상력이 점점 어떻게 해요? 예, 낮아지는, 예. 영아기까지, 유아기까지 이렇게 아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아동기를 접하면서 사실은 상상력이 더 발달해야 되거든요. 더 길러줘야 되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상상력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마치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도 멈추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만약에 내가 뭐라면 이런 어떤 그 제시어를 가졌을 때 유아들은 굉장히 많은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동기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별로 그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고 듣고 쓰기에 또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책과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상상하기를 즐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 동국도 하게 되죠. 네, 역할극도 하게 되고요. 역할 놀이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 영역에서 설정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말과 이야기에 관심 있게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느낌, 생각을 말하고 또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유아들은 이렇게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고프다. 네, 배가 아프면 아프다. 어떤 상황에 맞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직 영어는 그게 안 되죠. 배가 고파도 아프다. 고파도 아프다. 아파도 아프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아가 되면 이렇게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또 관련된 아이가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주기도 하게 됩니다. 바른 태도로 아이들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말하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고운말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아이들은 욕을 먼저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고운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우리가 다뤄줘야 됩니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서는 우리가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는 말과 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상징이라든가 글자 이런 것들에 또 읽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아이들이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쓰기를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글자를 정확하게 가짜라고 쓰는 게 우리가 쓰기 시작이 아니고요. 이렇게 비슷한 글자를 따라하는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쓰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서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동화동시에 대해서 말의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짓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동시짓기를 하죠. 네, 아이들이 동물이랑 동시짓기를 하고 눈이 오는 날 동시짓기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짓기를 하는 그런 활동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 범주를 저희가 이해를 하면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와 내용 범주는 우리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말, 그 다음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기를 즐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주변의 상징을 읽고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어떤 간판에서 있는 아는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저거 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 아이들이 써보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다양한 책,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하기를 즐기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의 듣고 말하는 경험이 이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존에서는 듣고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해서 다 분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기존에 듣기 말하기를 예, 듣기와 말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쓰기, 그다음에 읽기를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읽기와 쓰기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그다음에 관심 가지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가 동화와 동시, 그 다음에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 범주를 다시 새롭게 우리가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0, 1, 2세에서도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 범주가 새롭게 제시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에 우리가 내용 범주에서 특히 말하기에는 다른 사람의 말, 이야기에 관심 가지고 듣고 또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상황에 적절하게 단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유아가 말과 글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을 배우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는 유아가 다양한 책에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예, 주의 집중이 훨씬 더 이제 길어집니다. 영화와 다르게 그죠? 3세보다는 4세가 4세보다는 5세가 훨씬 더 이제 주의 집중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을 대하는 시간도 더 많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책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아이가 있고 특히 막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공룡에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상상을 하고요. 동화나 동시에 대해서 아이들이 재미를 짓게 되고요.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말놀이라든가 이야기를 즐기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사회관계 영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회관계는 사회성 발달이 되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는 영아나 육아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소중하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존중하게 되죠. 영아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유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은 유아가 자신의 아주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미 있는 경험,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이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유아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야. 내 집에서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여길 수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유아들로 자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너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 네, 그 다음에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는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는 거는 영아랑 똑같아요. 더불어 생활하는 이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요. 다른 사람과 이제 어떻게 놀아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놀이를 할 때도 네, 그렇죠. 사이좋게 활동을 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연령이 우리가 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요. 또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되는 그리고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친구와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해결하고 예 절대로 다시는 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데 놀이가 끝나면 그 갈등도 끝납니다. 네, 그래서 언제 아이들이 갈등이 있느냐,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바깥놀이 가면 다시 또 어깨동무하고 같이 놀이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각, 또 행동을 존중해줘야 되죠. 자기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고 나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 그다음에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존댓말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불어 생활하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과 규칙을 우리가 알고
또 약속과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네,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회관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 범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와 내용 범주는 이와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친구와 가족,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와가 속한 지역사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기존의 누리과정에서 나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시를 했고요. 또 유아가 자신과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더불어 생활하기로 통합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예라든가 존중, 배려, 협력이라는 인성 덕목을 우리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관계 영역에 우리가 내용 범주에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가 있었고요. 또 더불어 생활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관심 가지기가 있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유아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자신의 감정을 알고 또 거기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해보는 것,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자율성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 생활하기에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또 친구와 서로 돕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 또 그리고 친구를 존중하는 또 친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요? 서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또한 친구라든가 또는 어른들께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의 일원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우리가 약속을 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작속 친구들과의 지킨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실에서 뛰지 말자,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에 정리하자, 뭐 이런 어떤 규칙들을 어떻게 해요? 네,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차례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회에 관심 가지기, 아이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 이런 게 관심을 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술 경험 영역을 볼까요? 자, 예술 경험 영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아이들이 표현하고 풍부한 감정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는. 그래서 예술 경험 영역에서는 유아가 자연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술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또 느끼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표현을 존중하는 그런 경험들이 관련된 내용이 바로 예술 경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 그럼 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아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풍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가 다양한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상을 통해서 상상력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예술 표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존중
존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술 경험 영역의 목표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또 생활과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다음에 예술 표현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내용 범주에 따라서 아름다움 찾아보기에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 요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술적에서 우리가 색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 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적 요소가 있겠죠. 음악적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박자라든가 그다음에 멜로디라든가 리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또 내가 해보고 표현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움직임, 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름다움 찾아보기에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엔 노래를 즐겨 부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체라든가 사물, 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표현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신체를 활용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움직이고 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미술적 도구라든가 미술 재료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제 표현하는 영화랑 확연히 다른 아이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죠. 국놀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놀이를 경험하고 그걸 이야기로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가 창의적 표현하기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술 경험, 다양한 예술 감상을 하게 되고 상상하기를 하고 또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우리가 존중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친숙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예술 경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술 경험 영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예술 경험 영역의 목표와 내용 범주는 우리가 유아가 자연, 그다음에 생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라든가 그다음 미술이라든가 그다음 움직임 그리고 극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신의 생각과 그다음에 느낌 이런 것들을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술 작품을 어떻게 존중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가 자연과 생활 또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즐기는 경험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아름다움 찾아보기를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음악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춤 그다음에 극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술 감상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 또는 움직임 그다음에 미술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상상하기를 즐기고요. 또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전통 그다음에 예술에 친숙해지는 그런 경험이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강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찾아보기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와 예술 감상하기의 이 내용 범주에 따라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찾아보기 네,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보고 그다음에 찾아보는 그런 내용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는 아이들이 노래로 그다음에 미술로 그다음에 움직임으로 그다음에 국놀이로 아이들이 표현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루어져 있고요. 예술 감상하기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작품 이런 것들도 감상하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상상하고 또 즐기고 또 서로 다른 어떤 예술 표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친숙해지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탐구 영역 들어갑니다. 자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탐구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한은 호기심이 넘치는 과학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영화도 호기심이 많죠. 유아들의 호기심도 그냥 넘치는 그런 과학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화와 유아는 조금 발달적 특성이 있어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찾아보려고 하고 탐색하려고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즐기게 되죠. 이게 왜 딱딱해졌지? 말랑말랑했던 게 왜 딱딱해지? 이게 색이 왜 변했을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즐깁니다. 자연탐구 영역은 우리가 주변의 아이들이 물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물, 그다음에 또 자연현상, 그다음에 동식물들의 어떤 특성, 변화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역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유아니까 유아가 경험해야 될 내용, 지금 현재 유아기에 경험해야 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아는 이런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탐구하려고 하고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사는 유아들이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이들이 궁금증이 생겼을 때 스스로 그 호기심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죠. 또 유아가 주변에 동식물이라든가 또 생명체라든가 자연 현상이라든가 또 날씨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여기는 다른 사람과 또 자연이 또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연 탐구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 3, 5세 보육 과정, 우리가 누리 과정에 대한 내용과 또 내용 범주 자세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고 또 선생님이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육을 계획을 하고 교육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서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